일본인 재판관이 한국인을 차별해. 요즘 한국의 많은 미디어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중국인 개인이 일본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자주 승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한국인 개인은 줄곧 패소를 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중국인에게는 배상을 하면서 한국인에게는 배상을 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여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 대상은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 문제를 이용하여 이재명 야당 대표의 사법 문제의 여론을 윤 대통령 축출로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거나 혹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 위하여 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차가운 눈으로 양쪽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언제까지 으르렁대고 지내야 하나요?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를 가까이 하고 있는 한일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을 자주 듣지요. 한일이 따로따로 놀면 힘의 원리에 있어서 북, 중, 러에 밀리게 되는 것은 명확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번 정상화를 위한 양쪽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메디아가 평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미래를 위하여 양쪽의 정부가 공부하고 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기금과 재단의 설치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재단을 설치하고 양쪽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학생은 민간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상대국을 공부하며 또 자기와 자신의 나라를 알리는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친구도 사귈 것이고 이는 미래의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유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의 설립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알아가는 좋은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에 유학 오는 일본인 학생이 늘어나고 또 일본에 유학 오는 한국인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미래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말로 대등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법원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중국인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한국인들은 늘 패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 법원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일본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차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판결에 대한 정당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일본과 현 중국 정부가 국교를 맺을 때에 중국 측은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일본의 침략을 무척 창피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말을 꺼내기도 싫다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중국이 일본에 부탁한 것은 자신들의 산 노동력을 이용하여 일본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공장이 중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후 많은 일본 공장들이 중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매년 거액의 개발도상국 무상원조를 중국 측에 제공합니다. 이 무상원조는 최근까지 계속되었으며 수년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중국의 GDP가 일본을 위협하는 중에도 이 원조는 지속되었던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판이한 일본 협상 전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는 말이 있지요. 일본 재판관들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소송을 하여도 늘 패소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정부가 어느 한 개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 한일 협상을 이끈 정부는 민주주의 합법성에 결여된 정부였으므로 한국 국민을 대표한 정부가 아니었다 등의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일본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되겠지요. 억울하다, 배상하라는 한국인의 말만으로 일본 법원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윤미향 씨의 형사 사건입니다. 개인 자금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자금을 혼동하여 사용하였다는 의혹은 대부분의 일본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개인이 부를 축적하고 사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저명인사가 되기 위하여 반일 운동을 이용하였다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사건이 된 것이지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높은 기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씨의 경우는 높은 기준은 둘째로 상식적인 기준에도 미달되는 행위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정부가 그전과 같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양보하는 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하여 일본의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당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나쁜 의미로 새로운 반일 운동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윤미향 씨의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부터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장벽을 가지게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에게 가지고 있던 협상 전략을 수정하여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일 관계 정상화를 비판하는 한국의 여론이 엄청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상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정말로 우스운 한국인이 되고 맙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엇라 하든 신경을 쓰지 않겠지요. 어쩌면 그전보다 더한 일본 보이콧과 함께 대마도 안 가기, 일본 관광 안 하기 등의 운동이 더욱 활발하여야 하겠지요. 정부는 부드럽게, 국민은 강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인 재판관이 한국인을 차별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40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